일본에 100일을 먹히는 돼지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은 채널 명부터 100일이 되는 날 돼지를 먹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고 있죠. 돼지를 먹는 건 이상한 일도 아니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채널에 올라오는 100일을 먹힌다는 돼지의 모습이 일반 식용 돼지의 모습이 아니라는 점이 채널의 이름과 상당히 거리감을 느끼게 했죠. 첫 영상은 2021년 5월 25일에 올라왔는데 마치 반려돼지를 키우는 듯 전용 쿠션이 보였고 집안에 미끄럼 패드까지 깔아놓은 것이 보입니다. 상당히 돼지를 아끼는 모습처럼 보였으며 생후 75일인 돼지가 너무 귀엽다는 제목도 써놓았죠.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배변 훈련도 하고 사료도 챙겨주며 산책까지 시킵니다. 100일 후에 돼지를 먹는다는 채널명, 제목 뒤의 소제목을 제외한다면 영락없는 반려돼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상에서 나오는 돼지의 종도 미니 돼지로 반려돼지로 많이 키워지는 종이었죠. 즉 반려돼지처럼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키우다 100일이 될 때 그 돼지를 잡아먹는다는 이상한 컨셉을 가진 채널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돼지를 잡아먹는 것이야 정말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배변 훈련을 시키고 무릎에서 재우며 장난감으로 장난을 쳐주고 산책까지 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며 잡아먹는다고 하는 모습은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게 만들었죠. 이 채널의 주인은 이 돼지를 정말 반려돼지처럼 키워나갑니다. 돼지의 IQ는 75에서 85 정도로 3, 4세의 아이의 지능과 비슷하고 강아지보다 조금 더 높은 지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돼지 또한 똘똘하여 자신을 부르면 오고 배변도 잘 가렸으며 주인을 아주 좋아했죠. 시청자들도 돼지를 살뜰히 챙기며 영상에 나오는 돼지의 귀여운 모습, 또 채널 주인이 쓰는 너무 귀엽다는 말들을 통해 100일이 되면 먹는다고는 했지만 결국 정이 들어 먹지 못하는 엔딩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만큼 영상은 반려돼지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올린 영상 같았으니까 말입니다. 굳이 100일 때 잡아먹으려는 돼지를 반려돼지를 키우는 것 같은 영상으로 사랑스럽게 제작하여 그것을 일부러 보여주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 뒤 실제로 그 돼지를 잡아먹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이 영상으로 이 돼지를 귀엽다고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예정된 비참한 결말을 보여주어 이상한 배덕감을 느끼게 하려는 사이코패스적인 모습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기에 결국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아니 바라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죠. 그러나 2021년 6월 9일 이 스토리의 끝은 확실히 이 돼지를 잡아먹는 것이라는 듯 돼지 앞에서 돈가스를 먹는 장난스러운 모습이 영상으로 올라옵니다. 결국 너는 이렇게 될 거다 라는 듯이 말이죠. 그리고 다시 반려돼지의 컨셉의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첫 목욕을 시키며 동물 전용 샴푸를 구입해 씻겨주기도 하고 돌아, 기다려 등 훈련도 시킵니다. 똘똘하게 말을 알아듣는 모습도 보여주고 주인에게 애교를 부리는 모습, 주인이 이동하면 졸졸 쫓아와 코를 비비는 모습, 주인에게 안겨 잠이 드는 모습을 보여주죠. 돼지를 위해 수영장도 만들어 물놀이를 시켜주기도 하고 아이와 만나 뛰어놀고 교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좋아하는 주인과 같이 자려는 모습도 올라오고 이 채널을 보면 볼수록 이 돼지에게 정이 생기게 되죠. 이 돼지가 귀엽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주인 또한 잡아먹는다고는 했지만 상당히 애착이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2021년 9월 1일 참담한 썸네일이 올라오게 됩니다. 영상에는 슬픈 부금이 깔려 있었으며 마치 그간의 추억을 되새기는 듯 과거의 영상들이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 트렁크에서 나온 상자 안에는 도축된 돼지의 모습이 보였죠. 이변은 없었습니다. 돼지를 먹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먹겠다고 한 돼지를 반려동물처럼 훈련하고 주인을 상당히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주인 또한 산책, 물놀이, 케어를 해주며 애착이 있는 모습, 아이와 교감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보여주는 건 시청자들로 하여금 저 돼지를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의도처럼 보였습니다. 중간에 돼지고기를 돼지 앞에서 먹는 영상을 장난스럽게 올린 것으로 보아 반려동물처럼 키우는 영상들이 상당히 의도적으로 제작된 것처럼 보여진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제작된 돼지의 영상을 보여주어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귀엽다 라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100일째 이변은 없다는 듯 슬픈 부금을 깔며 도축된 돼지를 보여주는 것은 정말 악의적으로 보였습니다. 1년의 과정들을 보고 기분이 좋지 않은 건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런 당연한 기분에도 더욱더 짜증이 나는 건 이 영상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끔찍하지만 돼지야 어차피 먹는 건데 이게 잘못된 일인가? 저 돼지는 그래도 다른 돼지보다 행복하게 살다 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식용 돼지는 어떤 방식으로 크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까지 이어지게 되기도 하죠. 그냥 갇혀서 먹기만 하여 살을 찌우는 건
괜찮은 건가? 아무튼 먹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컸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반려동물로 키우던 것을 잡아먹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만하지만 애초에 먹는다고 시작한 돼지를 반려동물처럼 키운 게 문제가 될까? 개, 고양이는 왜 용납이 안 되고 돼지는 용납이 되는 것일까? 등등 말이죠. 그렇게 이 영상은 큰 화제를 불러왔고 많은 생각들이 댓글에 남게 되었으며 이러한 좋아요, 싫어요 비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한 글이 이 영상에 숨어 있었죠. 영상의 끝에 어떤 글이 아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글을 보기 위해 영상을 멈추고 그 글을 보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허구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설문이 하나 올라오며 전혀 예상치도 못한 제작자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설문은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고 묻고 있었고 선택지는 먹다 남은 음식이나 식품 폐기를 줄이고 싶었다, 생각이 조금 들었다, 별 생각이 없다 등등 식품 로스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런 기획은 식품을 먹고 나오는 폐기를 줄이자는 의도를 가지고 제작된 영상이라는 것이죠. 이 채널의 영상을 쭉 보면서 상상도 하지 못한 의도가 튀어나온 것입니다. 차라리 반려동물이나 생명에 관해 어떤 화두를 던져주는 의도였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식품 로스는 전혀 매치를 할 수 없는 의도였죠. 지금은 커뮤니티의 모든 글이 삭제되었고 영상을 제작 중에 본 2021년 9월 3일 기준 아직 이 돼지가 살아있는 영상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영상에 나오는 돼지를 먹었으나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 허구라는 메시지를 숨기듯 뒤에 잠깐 보여준 것인지 아니면 사실 돼지는 잘 크고 있고 이 영상은 식품 로스를 줄이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정말 허구로 촬영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약 돼지까지 잡아먹었다면 그런 불편함을 주고도 의도 하나 전달하지 못한 최악의 컨텐츠가 될 것입니다. 차라리 돼지를 먹는 마지막 영상은 정말 허구였고 어떠한 의도도 내비치지 않았다면 사람들의 생각이 더해져 오히려 동물에 대한 어떤 화두를 던져주는 작품이 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히스토리 제퍼슨 호텔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마치 모니터에 뒤통수가 있던 시절 만들어진 사이트처럼 굉장히 단조로워 보였죠. 그리고 사진에 마우스를 올려놓자 가격이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호텔 같은데 올라와 있는 사진들을 보면 상당히 구시대적인 느낌이 들죠. 히스토릭이라는 이름처럼 역사를 컨셉으로 가지고 있는 호텔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특이한 방 하나가 눈에 띄게 됩니다. 약 160달러 하나로 약 18만 6천원 상당의 방 안에는 인형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인형을 극단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이상 곰인형도 아니고 이런 인형들이 가득 차 있는 방은 무언가 섬뜩하게 보였죠. 그리고 예약을 하는 페이지를 밑으로 내리자 더욱더 그 방이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인형들은 확실히 요즘 시대의 인형은 아닌 것 같았죠. 벽에는 머리, 몸, 다리가 찌그러진 아기 인형이 붙어 있었고 정면에는 침대가 있었는데 앞쪽의 인형들이 침대 쪽을 보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왜인지 모르게 침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기괴한 느낌이 드는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도 인형들이 있었죠. 침대 위에는 아기 인형 2개가 올라가 웃고 있었고 구석에 머리를 박고 있는 인형 또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죠. 침대에서 누워있다가 눈을 뜨면 바로 보라는 듯 천장에도 인형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 천장에는 거꾸로 서 있는 아이를 비롯해 다른 아기 인형들이 붙어 있었죠. 이곳에서 밤에 잠을 자다가 문득 깨어나 천장에 붙어 있는 아이 또는 침대에서 웃고 있는 아기 인형 맞은편은 이런 인형들을 보게 된다면 인형임을 알고 있음에도 기겁할 만한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형의 근접 사진 또한 게시되어 있었는데 그 사진들을 보자 생각보다 더 오래된 인형들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인형에 때가 잔뜩 끼어 있거나 눈 쪽 피부가 깨져 있거나 얼굴이 살짝 뭉개져 있거나 피부가 벗겨진 인형 등등 다수의 인형들이 제대로 된 인형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런 방을 보고 있자니 문득 호기심이 생겼죠. 이 호텔은 실제로 있는 호텔인가? 역사를 컨셉으로 하는 호텔에서 왜 이런 방을 만들었을까? 이런 호기심 말입니다. 일단 구글 어스에 사이트에 있는 주소를 검색해보자 위치가 표시되었고 호텔 외관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호텔 입구는 생각보다 정상적으로 생겼고 전체적으로 길쭉하게 생긴 2층의 호텔이었죠. 그리고 구글을 검색하다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호텔은 1851년도에 면화창고로 지어졌었는데 이후 매춘업소로 사용이 됐었고 금주법의 시대, 즉 술의 제조, 판매, 운반, 수출입이 금지된 시대에는 주류를 판매하는 곳으로 사용되었던 곳이었던 것입니다. 즉 상당히 질이 좋지 않았던 곳이라는 이야기죠. 후에 이곳이 호텔로 바뀌며 약 100년간 운영이 되어 오다가 운영을 중지하며 빈 호텔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로미와 팸 존스가 이 호텔을 인수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호텔에 상당한 골동품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호텔을 인수한 이들은 그 골동품들을 버리지 않고 방을 꾸미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런 테마가 있는 호텔 방들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인형의 방 또한 골동품 인형들을 모아놓은 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호텔은 2020년에 다시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골동품들을 버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것일까? 개장한 호텔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투숙을 한 손님들이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희미한 형체를 보게 되는 일이 생겨난 것이죠. 하여 그런 사례들이 정말 실제로 있었는지 정보를 찾던 와중 유튜브에서 히스토릭 제퍼슨 호텔이라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채널 하나를 보게 되었죠. 이 채널의 영상 속에는 사이트에서 봤던 인형의 방이라고 생각되는 곳이 보였습니다. 영상 속에 나오는 방과 사이트에 있던 사진을 비교해 볼 때 확실히 사이트의 인형의 방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채널의 주인은 호텔의 주인이 팸 존스처럼 보였고 팸 존스는 이 호텔에 상당히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었죠. 인형의 방부터 보자면 존스는 카메라에 이상한 장면이 찍혔다고 말합니다. 카메라로 방 앞에 인형을 찍다가 방 안쪽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복도 쪽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방을 되돌아볼 때 일이 생기죠. Was another little video tour that I do when we add some more items to the rooms or whatever. So, and as I walked in the room, I heard a noise going down the hall right there. And so I turned to look. One of the dolls fell over. 다시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방을 볼 때 멀쩡히 서 있던 인형 하나가 복도를 보고 방을 다시 보자 쓰러져 있습니다. 인형이야 잘 세워두었다고 해도 쓰러지는 것이야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니 다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영상은 존스가 처음으로 올린 영상으로 감시 카메라에 무언가가 찍혔다고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일단 존스가 보여주는 화면 아래에 YG라고 적혀있는 것으로 보아 존스는 호텔에 YG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있으며 영상에서 YG 어플에 녹화된 영상을 바로 틀어서 보여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YG 카메라와 어플을 사용 시 카메라는 상시 녹화와 모션 감지 녹화 기능을 쓸 수 있는데 존스는 모션 감지 녹화를 켜두었다고 하죠. 그리고 제가 이 어플을 설치해본 결과 폰에 있는 영상을 어플로 넣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즉 이 어플에 녹화된 영상은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만이 저장이 된다는 것이죠. It had been about 4 in the morning. And this motion actually showed me that it was a person, so that was kind of alarming. Went up to the stairwell here, and I'm looking down the hall, waiting to see for somebody. Noticed nobody was there, and then I went to tell my wife. 존스는 카메라가 사람을 감지했다고 녹화가 되며 알림을 받았는데 가보니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영상에서 어플로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을 켜는 것부터 보여주죠. 그곳은 호텔의 복도였고 카메라는 4시 31분 51초경 복도의 끝 녹색문 쪽에서 무언가를 잡아냅니다. There it is. 다시 확대해서 본 영상에는 확실히 검은 무언가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은 아닌 것 같았죠.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에 잡힌 이상한 현상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존스가 사다리를 놓고 일을 하던 와중 문이 저절로 열린다거나 복도에서 갑자기 카메라가 활성화되며 장식장 쪽에 무언가가 보이게 된다거나 말입니다. 이런 일은 존스에게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호텔에 투숙을 하던 투숙객들도 이상한 현상과 마주하죠. 이 영상 또한 YG 어플을 사용해 보여줍니다. 폰을 세로로 세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녹화된 화면을 클릭하고 확대를 하기 때문에 양옆이 잘려있는 것이죠. We had a guest that was looking for her husband, and as the other two couple was walking by, she had reached out and said, "Hey, have you seen my husband?" And see, they were all scared. And I said, "Hey, what happened? Is everything okay?" And the guy came up to me and he said, "Well, we're standing there talking, and all of a sudden something growled." 그래서 존스는 반대쪽에 설치되어 있던 카메라를 확인해 봅니다. 첫 영상은 나이트 비전이 켜져 있는 상태로 소리가 녹음이 되지 않게 설정해 놓은 카메라였으나 반대쪽에 설치해 놓은 카메라는 소리 녹음을 켜둔 카메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어떤 소리가 들어있었죠. So, did you hear that growl?
즉, 이 호텔엔 유령들이 출몰한다는 것입니다. 이 방에서 묵게 된다면 이 방은 인형들만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히스토리 제퍼슨 호텔의 영상은 2021년 9월 2일에도 올라왔으며 이 현상들은 현재 진행형에 있습니다. 팸 존스와 제로미는 은근히 이 상황을 즐기는 듯 골동품들을 치우거나 호텔을 접을 생각은 없는 것 같으며 세계에서 가장 유령이 많은 호텔이라는 이름으로 상표까지 등록했다고 하죠. 이 현상들은 과연 진실일까요? 아니면 마케팅 수단 중 하나일 뿐일까요? 아무튼 이런 영상들을 보고 이 호텔을 인형의 방에서 하룻밤 투숙을 하게 된다면 공포 체험은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거인이 목격되었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2023년 1월 18일 SBS JTBC에서 이슈를 다루며 멕시코에서 거인을 찍은 영상들이 웹에서 퍼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였고 영상을 찾아보며 조사를 하게 됩니다. 멕시코에서 찍힌 영상에는 산 위에 사람의 형상이 보였고 그 사람의 형상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굽혔다 펴기도 하고 정면을 바라보기도 하는 듯한 모습이 찍힌 것이죠. 확실히 산 위에 서 있는 사람의 형상은 주변의 나무들만 보아도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상에서는 산 위에서 사람의 형상이 걸어가는 듯한 모습이 찍혀 있었죠. 근처의 아이들 또한 그 모습을 보며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이 정확히 어디에서 찍혔고 누가 찍었으며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는지 나오는 정보가 너무나도 적었죠. 그렇게 거인이 찍힌 영상들을 보며 정보를 수집하던 와중 자연스럽게 최근 화제가 된 거인에 관련한 사건에 대해 접하게 됩니다. 캐나다에 사는 앤드류 도슨이라는 사람이 제스퍼 국립공원에 가다가 거인의 영상을 찍었고 거인을 목격한 곳으로 가려 하자 CIA가 그곳을 지키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죠. 그러나 이 소재를 검증하던 중 앤드류의 거인의 목격담이 너무 쉽고 허무하게 연출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어느 정도 밝혀진 미스터리였지만 앤드류의 스토리 자체는 흥미로웠습니다. 앤드류의 첫 영상은 음악을 틀고 친구와 차를 타고 가던 중 조수석에 앉아있던 앤드류가 산 위에서 사람의 형상을 발견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What is it? It's a person, dude. No, seriously, pull over, pull over. No. There's a person standing there. No, it's not. Dude, if you've seen what I've seen right now, 촬영된 형체가 사람 같았으나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너무나도 커 보인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앤드류는 그 산에 조금 더 다가갑니다. 그럼에도 가깝지 않은 산을 보여주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 형체가 얼마나 컸었는지 확인시켜주고 영상을 확대해 분석해줄 사람이나 헬리콥터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거인을 발견하는 걸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죠. 그리고 촬영된 영상에는 거인이라고 말한 형체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즉 거인이 이동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정말 거인이 목격되었다면 좋았겠으나 아쉽게도 지금까지 본 영상만으로도 검증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멕시코에서 촬영되었다는 거인 영상들과 달리 앤드류가 촬영한 영상에는 거인의 움직임이 없었죠. 거인이 아니라 어떤 조형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거인이 없어졌다는 영상을 거인을 발견한 첫 영상과 비교해보면 첫 영상에서는 오른쪽으로 깎여있던 절벽이 정면으로 높게 보이는 것을 보아 첫 영상보단 가까운 곳에서 카메라를 아래에서 위로 찍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까운 아래 에서 위로 찍었다면 조형물이 뒤로 넘어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산을 특정해 그 위에 무엇이 있는지 보면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을 찾는 건 너무나도 간단했죠. 이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산을 특정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산의 이름은 카누산이었고 구글맵을 통해 다행히 정상의 스트릿뷰를 볼 수 있었죠. 카누산 위에는 건물이 한 채 있었고 거대한 안테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안테나의 모습은 영상에 나온 거인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죠. 그렇다면 남은 건 이 안테나가 산 아래에서 봤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정말 카누산이 영상에 나온 산이 맞는지 이것만 확인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확인이 너무 쉬웠죠. 카누산을 검색해보자 위키피디아에 카누산의 사진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진을 확대해 영상과 비교해보자면 산의 모양이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사진에서도 조형물이 찍혀 있었으며 서치하며 나온 오래된 사진에서도 그 조형물이 찍혀 있었습니다. 즉 앤드류가 거인이라고 생각했던 형상은 안테나 형상이었던 것이죠. 운전을 하다 이런 형상을 보고 가까이 가서 찍었을 때 형상이 안 보인다면 충분히 거인으로 착각할 만했습니다. 다만 처음은 착각일지라도 앤드류가 그 후에도 정말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첫 영상의 조회수가 폭등하면서였을까? 그의 영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I just got stopped by like some CIA agent. He told 그 산을 가려하자 CIA가 자신을 막아섰다는 것이죠. 국립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남자가 산으로 가려는 자신을 제지했으며 앤드류는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그들이 CIA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앤드류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내일 다시 그곳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하죠. 앤드류가 말한 대로 다음날 새벽 5시 30분 자신의 개와 함께 그곳으로 출발하는 영상을 올립니다. 그리고는 어딘가에 주차를 하고 있다가 무언가를 발견했는지 다시 줌을 당기죠. 하늘에 이상한 빛이 찍힌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UFO 같았고 앤드류는 거인과 이 빛이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 빛이 무엇인가는 알 수는 없지만 첫 영상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촬영됐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거인을 촬영한 장소는 산을 가로막는 이 능선이 없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같은 날 산 인근을 날아다니는 2대의 헬리콥터를 포착했다는 영상을 올리고 The guy's here again. 밤에는 산을 통제하고 있는 어떤 사람과 맞닥뜨립니다. 앤드류는 첫날 자신을 막았던 동일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제지를 당하며 산을 오르지 못하고 되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사이로 집 앞에 어떤 검은 차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쫓아나가는 영상을 게시합니다. 앤드류가 나가자 검은 차는 갑자기 시동을 걸고 달아나버리죠. 그 차의 모습은 산을 통제하고 있었던 사람의 차와 상당히 흡사해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산에서 발견된 형상이 안테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고 보지만 만약 앤드류가 정말 이 형상을 거인이라고 믿었고 우연히 겹치고 겹쳐 하필 그때 카누산 등산의 안전의 문제로 산을 통제하고 있던 상황을 맞닥뜨려 그 사람을 거인과 연관시켜 CIA가 아닐까라는 혼자만의 상상을 하게 되었고 다시 찾아가던 도중 이상한 빛을 보아 가던 중간에 차를 멈추고 영상을 찍었으며 하필 그날 근처에서 헬리콥터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다시 찾은 밤에도 첫날 통제를 하고 있던 같은 남자가 그곳을 통제해 들어가지 못했으며 집 앞에서 출발한 차가 하필 통제하던 남자의 차와 비슷한 것을 목격했다면 이런 상황을 우연하게 계속 마주하면 앤드류가 정말 착각과 망상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3개의 영상에서 확실히 컨셉을 잡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앤드류는 갑자기 불안한 모습으로 자신의 영상이 전부 거짓이었다고 말합니다. 틱톡이나 유튜브에서 컨셉을 잡고 ARG나 크리피파스타를 만드는 영상들이 아주 많았으므로 그것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것 같았으나 말하던 도중 어딘가를 보며 말끝을 흐리다 다시 이어가면서도 그쪽을 쳐다보죠. 마치 그곳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이런 말을 한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많은 일이 있었고 침묵을 강요받을 수 없다는 글이 적힌 무섭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앤드류는 더 이상 자신의 영상을 볼 수 없을 것이며 자신의 동영상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번복합니다. 그동안은 착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부분이나 협박을 받는 장면, 쫓기는 듯한 장면은 착각으로는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그리고 마지막 영상으로 거인이 있었던 곳에 갑자기 어떤 건물이 지어졌다고 올립니다. What is that? That was not there yesterday. 이 영상의 건물이 카누산의 건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카누산과 달리 영상에 나온 건물은 안테나가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이것이 앤드류의 마지막 영상이었죠. 그런데 앤드류가 이 마지막 영상을 올린 2개월 뒤 돌연 사망해버립니다. 지역기사에서 앤드류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 사실이 일파만파 퍼지며 거인을 발견하고 어떤 조직에게 입막음을 당했다라는 루머가 사실처럼 퍼지게 됩니다. 그만큼 앤드류의 사망은 충격적이었죠. 영상에 나온 산이 카누산이라는 주장이 신빙성 높게 제시되었는데도 비슷한 산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 산이 카누산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반박이 나올 정도로 말입니다. 영상에서 협박을 받는 모습과 더 이상 영상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정말로 사망 기사가 나왔는데 비슷한 산이 나온 것만으로 이것을 거짓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빈약하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모든 게 사실이었던 것은 아닐까? 카누산이라는 주장이 갑자기 제기된 것을 보아 이것 또한 가림막이 아닐까? 애초에 이 산과 카누산은 정말로 동일한 산일까? 라는 생각까지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아직까진 마지막 영상에 대한 정보가 넷상에 나와 있는 게 없었으나 건물이 정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면 다른 장소일 가능성이 높았고 그런 생각에 저는 무작정 카누산 근처의 사진들을 뒤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제스퍼 국립공원에 있는 호텔 사진에서 이 사진을 발견합니다. 확대를 해보자 산의 모양이 영상의 산과 동일했고 그 위로 건물이 있는 위치 또한 같았습니다. 위치는 특정했으니 구글 맵을 통해 그 장소를 확인했죠. 하지만 제스퍼 국립공원에서는 그 산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고 그 옆에 제스퍼라는 도시에서 그 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에 나온 산과 100% 일치하는 산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방문한 리뷰를 보며 또 한 장의 사진을 입수할 수 있었죠. 이 사진에서 또한 동일한 산이 촬영되어 있었으며 건물도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사진을 찍어 올린 시기는 2004년 8월이었습니다. 즉 2022년 5월에 마지막 영상을 올린 That was not there yesterday. 앤드류의 거인 동영상은 확실히 연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거인 자체는 거짓일지라도 앤드류가 정말 그것을 거인이라고 착각했고 1년에 우연히 겹쳐 마치 진짜 쫓기는 듯한 망상과 같은 증세를 보였고 사망의 원인도 이런 착각 속에 탄생한 망상의 결과인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게 됩니다. 또는 그의 사망 기사조차도 스토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연출이며 앤드류가 멀쩡히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필 이런 영상을 올린 앤드류의 사망 기사는 또 다른 의문과 괴담들을 낳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앤드류의 사망은 가족들의 답변과 지역 기사의 사망자 명단에 실린 점으로 보아 사실인 것으로 보이며 앤드류의 사인은 아직 어떠한 곳에서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영상과는 무관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현재 지역 기사와 앤드류의 틱톡 계정은 영상이 화제가 되며 댓글이 막혔으며 이 이상 추가적인 정보는 더 이상 얻기 힘든 상황이죠. 미스터리의 진실이 드러나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미스터리 하나가 없어져 아쉽기도 하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거인을 목격했다는 영상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앤드류의 영상과는 달리 움직이는 채로 말이죠.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미스터리가 풀리고 괴담이 점점 없어지고는 있지만 새로운 미스터리와 괴담도 발달한 기술로 인해 탄생하고 있습니다. 거인은 정말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로버트 F만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의 썸네일은 기괴했죠. 검은 비닐봉지에 감겨있는 것은 꼭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은 2015년 7월 12일에 처음 가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널에 존재하는 10개의 영상들 또한 2015년 7월 12일 가입일과 같은 날짜에 전부 업로드되었죠. 채널에 처음으로 업로드된 영상의 제목에는 데이지 도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첫 영상은 56초로 굉장히 짧은 영상이었고 영상에는 의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그리고 영상의 설명창 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데이지가 머무르기 위해 왔다. 그녀는 매우 흥분했다. 그녀가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 기쁘다. 그리고 영상이 26초가 지나갈 때쯤 음악이 나오며 화면이 바뀝니다. 무언가 검은 비닐에 칭칭 감겨 있었는데 그 형태는 아무리 봐도 사람이었죠. 제목과 설명 그리고 이 영상을 종합해볼 때 검은 비닐 속에 감겨 있는 것은 여성이었고 그녀를 데이지라고 부르고 있으며 우리는 모두 기쁘다는 설명을 통해 이곳에는 데이지를 제외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화면이 바뀐 뒤로 어떤 변화 없이 끝이 나죠. 두 번째 영상의 제목은 데이지와 친구들이었습니다. 영상을 틀자마자 들려오는 건 파리가 날아다니는 소리였습니다. 설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데이지를 사랑하는 친구들은 그녀의 도착을 축하하기 위해 식사를 하려고 모였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여기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설명에서 말하는 친구들은 파리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27초가 넘어가자 화면이 살짝 바뀌며 영상에 있던 상자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두 번째 영상이 끝나죠. 세 번째 영상은 데이지가 정착을 했다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고 영상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데이지가 우리와 함께 지내는 것에 만족합니다. 낯선 환경은 당신을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 쉽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초쯤 화면이 바뀌죠. 이번에는 무엇이 바뀌었는지 한눈에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다시 영상을 돌려보니 전신 거울에 어떤 남성이 나타났죠. 네 번째 영상은 데이지를 넣어달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고 영상에 나온 비닐은 속이 비어있는 듯 눌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불에 누군가 누워있는 듯 이불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철이 들지 않습니다. 데이지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밤에 몸을 숨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데이지 잘 자요. 당신은 앞으로 바쁜 하루를 보낼 겁니다. 다섯 번째 영상의 제목은 데이지가 새들에게 먹이를 준다는 것이었고 영상은 새장과 데이지를 함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의문의 소리가 흘러나오죠. 알고 보니 데이지가 기도에 달린 우리의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영상이 바뀌며 새장의 문이 열리고 알 수 없는 물체가 옆에 생겨납니다. 여섯 번째 영상은 데이지가 쓰러졌다는 제목을 시작으로 마치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듯 데이지가 계단 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는 어떤 여성의 흐느낌이 들려오죠. 데이지처럼 우아한 사람도 가끔은 발을 잘못 내딛는 법입니다. 데이지 걱정마. 우리가 더욱더 잘 키스할게. 그리고 33초쯤 화면이 바뀌며 음산한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나오며 데이지를 집어들고 가죠. 일곱 번째 영상의 제목은 데이지는 숨바꼭질을 한다였고 구석에 데이지가 숨어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게임이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잊고 있었다. 이 오래된 집은 좋은 은신처가 너무 많아. 어디 있어 데이지. 우리가 널 찾을 거야. 그리고 바뀐 화면에서는 데이지를 바라보고 있던 인체 모양이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설명에서 말하는 우리가 실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녀의 도착을 축하해주기 위해 모였다는 친구들은 파리를 말하는 것 같았고 세상을 비추며 우리의 깃털 달린 친구를 좋아한다 라는 말을 쓴 것을 보아 우리가 다수의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또한 데이지 역시 보면 볼수록 사람이 들어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첫 영상에서 꺾여져 있는 부분은 다리의 관절 부분이 아닌 종아리 같았고
사람이 들어있는 것 치고는 너무 가벼워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놀고 있는 데이지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데이지가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마치 어딘가에 메어져 있는 형상이었으나 너무나 무게감이 없어 보였죠.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듯한 노래는 32초 정도에 끊어지며 갑자기 예의 남성이 칼을 들고 등장합니다. 한참을 서 있던 남성은 충격적인 모습을 보이며 영상이 끝나죠. 9번째 영상은 데이지가 엉망이 된다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고 영상은 부엌에서 시작이 됩니다. 28초쯤 남성이 데이지를 들고 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역시나 어떠한 무게감도 없어 보이죠. 그리고 이내 배 쪽을 헤집습니다. 데이지 걱정 마세요. 청소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영상의 제목은 데이지가 떠난다였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데이지는 문 앞에 있었고 화면이 바뀌며 문이 열리고 데이지가 사라지죠. 그리고 52초쯤 남성이 닫힌 문을 보고 서 있습니다. 설명에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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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우리를 떠났고 이제 데이지가 없어 데이지가 없어 데이지가 돌아오길 원합니다. 데이지를 돌려줘. 그녀가 여기에 있어야 해요. 항상 여기에 라는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로버트 헬프만 채널에 남아있는 영상들입니다. 이 채널은 한때 해외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고 이런 의미를 알 수 없는 영상들에 많은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은 저 비닐 안에 사람이나 시체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처음 영상을 접하고 뭐야 시체인가? 범죄 현장인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중간쯤 이 무게감이 없어 보이는 비닐의 모습을 보면 아 사람이나 시체는 아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상을 만들어 올린 목적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들에서 힌트가 될 만한 것은 화면이 넘어갈 때마다 아주 잠깐씩 나오는 단어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단어들을 모아본 결과 어떤 시에 적혀있는 단어들이었습니다. 1798년 더 몽크라는 소설에 나온 시로 내용을 아주 짧게 요약하자면 한 여자가 기도를 하러 교회에 갔고 교회 안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땅에서 죽은 사람을 보았으며 그 얼굴에선 벌레가 기어 나왔고 다시 기어 들어가 목사에게 내가 죽으면 나도 저럴까? 라고 물으니 목사가 죽으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대답한 내용이었습니다. 즉 죽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죽음의 포인트를 두고 로버트 헬프만 채널을 다시 둘러본다면 눈에 띄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지라는 이름이었죠. 한국에선 데이지와 죽음을 연관시키는 것이 어렵지만 미국에선 데이지라는 이름을 보고 죽음을 연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푸싱업 데이지라는 말이 있는데 죽은 사람이 6피트 아래의 무덤에서 데이지 꽃을 밀어 올린다는 뜻으로 죽음을 뜻하는 말이 있죠. 그저 이것의 이름이 데이지였다면 로버트 헬프만의 프로필이 데이지 꽃으로 돼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여 데이지라는 이름 또한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영상은 보면 볼수록 연출을 한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널의 흔적을 파면 팔수록 점점 죽음이라는 키워드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의 사람들은 이 영상이 실제로 자신이 행했던 일이나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실제 사건을 재현한 영상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 영상은 페이크이나 무언가 어두운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첫 번째 영상과 마지막 영상에서 나온 노래가 크리스마스 노래이며 의문의 괴성은 축음기에서 나오는 산타클로스의 말을 역재생한 것이고 동명이인인 로버트 헬프만이라는 배우가 치티치티 뱅뱅이라는 영화에 출연을 했는데 이 영화 또한 크리스마스에 자주 나오던 영화였다며 모든 건 크리스마스를 가리키고 있고 이 영상들은 그저 크리스마스를 떠나보내며 아쉬워하는 영상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재미로 만든 영상이나 페이크 다큐에 불과하다는 반응도 있죠. 하지만 이 채널은 2015년 7월 12일에 영상을 올린 후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고 어떠한 답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 채널에 대한 무성한 추측들만 난무할 뿐 진실은 오직 채널의 주인만이 알고 있죠. 이 채널의 미스터리는 언제쯤 풀리게 될까요? 일본의 NANA825763이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 유튜버는 프로필 사진을 아이로 해놓았고 자신을 피로피토라고 지칭하죠. 피로피토는 2016년 10월 16일 자신의 집을 소개하는 영상을 하나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소개하는 집이 굉장히 기괴했죠. 피로피토는 한밤중 바람소리에 잠에서 깼다고 하며 집을 소개해주기 시작합니다. 한밤중 바람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일본에는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 방입니다. 다다미 장판이 엄청 상했습니다. 오늘 밤 저의 집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첫 시작부터 집은 굉장히 낡아 보였으며 군데군데 빗물 자국과 곰팡이들이 보였고 문의 창호지는 다 찢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낡은 집이었죠. 그렇게 피로피토는 자신의 방에 나섭니다. 집에서 가장 긴 복도입니다. 제 방 맞은편에 있는 이곳은 희나 인형의 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미닫이문 위에는 제단과 조상님들이 있습니다. 이 미닫이문을 열면 또 다른 복도가 나오게 됩니다.
오른편엔 인형의 방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 방을 잠그셨습니다. 인형의 방 앞에 놓여있는 사진은 어머니께서 아이였을 적의 사진입니다. 이 복도를 걸어 복도 끝에서 왼쪽으로 돌면 다른 복도가 나옵니다. 여기는 욕실과 화장실입니다. 불경 소리가 들립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선 항상 라디오로 불경을 들으십니다. 할아버지께서 불경을 듣고 계신가 봅니다. 비가 오면 천장이 벗겨져 빗물이 떨어집니다. 이 복도는 집에서 가장 긴 복도입니다. 일본에는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복도 끝에 있는 여기는 제 방입니다. 이렇게 피로피토는 집을 한 바퀴 돌아 자신의 방으로 돌아오죠. 한 바퀴 둘러본 집은 역시나 사람이 살 것 같지는 않은 집이었습니다. 군데군데 놓여져 있는 사진들 또한 기괴한 느낌을 자아내게 하였으며 문의 창호지들은 전부 낡아 찢겨져 있었죠. 그리고 중간에 할아버지가 방을 잠가 놓았다는 말과 불경 소리가 들리며 할아버지는 라디오로 불경을 듣는다는 말로 보아 이 집에는 피로피토 혼자가 아닌 할아버지가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는 제 방입니다. 다다미 장판이 엄청 상했습니다. 제 방 앞에 있는 미닫이 문을 열면 또 다른 복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피로피토는 방을 나섰을 때 분명 문을 열고 나왔으며 자신의 방 옆에 있는 미닫이 문 또한 열고 복도를 걷습니다. 이때 방 문을 다시 닫지는 않았죠. 하지만 다시 돌아온 피로피토의 방의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닫이 문 또한 닫혀 있었죠. 마치 누군가 피로피토의 뒤를 따라오며 문을 전부 닫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 집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언급한 건 할아버지뿐이었으니 문을 닫고 다니는 건 할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피로피토는 다시 한번 미닫이 문을 열고 복도를 보여주며 집을 소개하기 시작하죠. 복도 왼쪽에는 의상실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 방을 잠그셨습니다. 복도를 걸어 복도 끝에서 왼쪽으로 돌면 또 다른 복도가 나옵니다. 집에서 가장 긴 복도입니다. 여기는 할머니의 침실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이 방을 잠그셨습니다. 이 미닫이 문을 열면 또 다른 복도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등장한 미닫이 문. 그런데 또 이 미닫이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까지 보자 집의 구조가 매우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피로피토가 소개해주는 집의 구조를 그려보자면 이렇습니다. 처음 피로피토는 자신의 방에서 출발하죠. 그리고 맞은편의 방을 희나 인형의 방이라 칭합니다. 희나 인형의 방에서 오른편으로 돌면 미닫이 문이 보이게 되죠. 이 미닫이 문을 열면 복도가 나오고 오른편은 인형의 방이었습니다. 그렇게 직진 후 왼쪽으로 돌면 또 다른 복도가 나오고 오른편에 욕실이 존재합니다. 피로피토는 이 복도를 집에서 가장 긴 복도라고 칭하죠. 그렇게 복도를 걷는데 이상한 점은 이곳에서 다시 미닫이 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로피토는 미닫이 문 옆에 방을 자신의 방이라고 하죠. 즉 영상만 놓고 보았을 때는 집을 한 바퀴 돈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집의 구조는 기역자였으며 절대 자신의 방이 나올 수 없는 위치에서 미닫이 문과 자신의 방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피로피토의 말대로 그려본 집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현재 모든 문이 닫혀 있었고 인형의 방, 의상실, 할머니의 침실은 할아버지가 잠가둔 상태였죠. 다시 피로피토는 미닫이 문을 열고 집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복도 끝에서 왼쪽으로 돌면 또 다른 복도가 나옵니다. 이 복도는 우리 집에서 가장 긴 복도입니다. 이 부분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죠. 화장실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한 바퀴를 돌 때마다 무언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피로피토는 화장실 내부를 보여주고 다시 미닫이 문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다시 열린 미닫이 문. 조금 앞으로 걸어가면 의상실의 입구가 나오는데 의상실의 입구 또한 열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잠가 놓았다고 한 의상실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아 이 또한 할아버지가 열어 놓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피로피토는 의상실에 할머니의 옷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의상실도 정상처럼 보이진 않았죠. 핏자국 같은 것이 옷 군데군데 묻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의상실입니다. 할머니의 옷이 많습니다. 이곳에는 할머니가 안 계십니다. 옷을 벌레가 갉아먹어 구멍들이 생겼는데 이 구멍들이 핏자국처럼 검게 물들어 있습니다. 핏자국이라고 생각했던 얼룩진 부분들은 벌레가 갉아먹은 흔적인 듯 했습니다. 그렇게 피로피토는 의상실을 나가는데 맞은편에 인형의 방 또한 열려 있었죠. 의상실 맞은편의 이곳은 인형의 방입니다. 다양한 종류들의 인형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 인형들은 수십 년 동안 여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피로피토는 인형의 방을 보여주고 다시 코너로 향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장 긴 복도라는 곳을 걷고 다시 미닫이 문을 만나게 되죠. 미닫이 문을 다시 열자 달라진 점은 희나 인형의 방이 열려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희나 인형의 방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 방에 아무도 오질 않았습니다. 인형들이 썩어 있습니다. 여기엔 할머니가 안 계십니다. 이 집에는 할아버지 말고도 할머니 또한 거주하고 있는데 피로피토는 할머니가 안 계신다는 말을 들리는 곳마다 말하고 있었죠.
다시 한번 미닫이 문을 열고 복도를 지나 코너를 만나고 집안의 가장 긴 복도를 걷자 이번엔 할머니의 침실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을 할머니의 침실이라고 칭했으니 웬만하면 할머니는 이 침실에 계실 것 같았죠. 이곳은 할머니의 침실입니다. 정말 멋이 없는 방입니다. 이 신발들은 할머니의 신발입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여기에 계십니다. 예상대로 할머니는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상태는 예사롭지 않았죠. 도저히 살아있는 상태라고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오랫동안 방치된 듯 침대에 눌러붙어 있었죠. 그리고 피로피토는 말합니다. 여기엔 할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그리고 불경 소리가 들려오게 되죠. 마치 할아버지가 이 집 어딘가에 있는 듯이 말입니다. 피로피토가 할머니의 침실을 나와 다시 한번 미닫이 문을 열자 예의 그 복도가 보입니다. 그렇게 복도를 걸어 코너까지 도달하고 오른편에 화장실에 도착하자 화장실의 바닥이 핏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이게 되죠.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천장이 썩어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여기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화장실에서 등장했죠. 불경 소리가 들리며 할아버지가 잠가놓았다는 문들이 열리며 할아버지는 살아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또한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게 화장실에 나와 다시 등장한 미닫이 문은 원래의 미닫이 문이 아니었습니다. 미닫이 문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문 위에 있던 재단은 핏빛 부적들이 가득 붙여져 있었죠. 그 미닫이 문을 열자 사뭇 달라진 복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불경이 들려왔죠. 마치 할아버지는 살아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선 항상 라디오로 불경을 들으십니다. 복도 끝에서 왼쪽으로 돌면 또 다른 복도가 나옵니다. 집에서 가장 긴 복도입니다. 한밤중 바람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일본에는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천장이 썩어 떨어졌습니다. 천장 위엔 쥐가 살고 있습니다. 벌레가 갉아먹어 구멍이 핏자국처럼 검게 물들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 방에 아무도 오질 않았습니다. 여기는 제 방입니다. 일본에는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다다미 장판이 엄청 상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이렇게 자신의 방에서 또한 무언가 눌러붙은 것 같은 것을 보여주며 영상은 끝나게 되죠. 이 영상을 보자면 피로피토는 마지막까지 비슷한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태풍이 불고 있다. 다다미 장판이 엄청 상했다. 이곳은 집의 가장 긴 복도이다. 할아버지는 라디오로 불경을 듣는다 등등 말이죠. 그리고 도저히 이어질 수 없는 기억자의 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고 마지막 장면을 보자면 피로피토의 방에도 무언가가 눌러붙어 있었습니다. 이 조각들을 합쳐 영상을 해석해본다면 이런 스토리 하나를 생각해낼 수 있죠. 이 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이렇게 3명이 살았는데 태풍이 불던 어느 날 어떠한 이유로 인해 일가족 전부가 사망하였다. 이 집이 지어진 곳은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그렇게 이 집에서 죽은 3명은 어느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못한다. 이 집이 낡으며 썩고 부서지는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엔 누구도 방문하지 않았다. 그리고 손자의 혼은 그 집안을 하염없이 돌고 있다. 누군가 가족들을 발견해줄 때까지. 피로피토의 이 영상은 정말 범죄를 저지르며 제작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생생하며 기괴한 영상이었습니다. 거기에 일본 특유의 끈적끈적한 느낌이 공포감을 증폭시켰으며 집의 구조나 영상의 배경에 대해 이렇다 할 설명을 하지 않는 점 또한 많은 상상을 하게끔 하는 영상이었죠. 한때 아직 알려지지 않은 미제 사건을 이런 식으로 폭로하는 영상이라거나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며 재미로 찍은 영상이라는 괴담이 퍼졌을 정도로 이 영상은 일부 커뮤에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로피토가 이 영상은 자신의 조부모 집에서 촬영한 것이며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 또한 공개하며 괴담을 잠식시켜버리죠. 즉 이 영상은 공포를 소재로 한 픽션이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피로피토는 생각보다 일본에서 유명한 괴담 창작자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유튜브 666 괴담의 창시자이며 피로피토의 영상들 중 상당수가 절검단에 등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유튜버이죠. 최근에는 마인크래프트 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 특유의 끈적끈적한 기괴한 영상을 좋아하신다면 피로피토의 유튜브를 방문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틱톡에 러셀이라는 사람이 신기한 영상을 게시합니다. 바나나가 몸을 부들부들 떨며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죠. 러셀은 이 실험실 바나나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기괴한 영상에 바나나의 이름보단 대체 왜 바나나가 움직이는가에 대해 관심이 많았죠. 그렇게 이 바나나의 이름은 그냥 그대로 실험실 바나나, 랩 바나나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 바나나를 랩 바나나라고 한 것을 보아 러셀은 바나나를 가지고 무언가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았죠. 틱톡의 이름이 프로바이딩 폴더 커뮤니티라는 점을 보아 인류에 도움이 되는 실험을 한다는 컨셉 같았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 껍질에 쌓여있는 랩 바나나를 꺼내는데 역시나 랩
바나나는 움직이고 있었고 첫 영상에서 말끔했던 바나나가 살짝 검어졌으며 어떤 흰 액체를 몸에 감고 있었죠. 그리고 랩 바나나가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으며 드물게 공격적인 징후를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상에서 움직이는 바나나를 핸들링하듯 만지는데 너셀은 어제 저녁 한눈을 판 사이 랩 바나나가 탈출을 했다고 전하죠. 우리는 최대한 수색하고 격리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발견한다면 절대 들어 올리려 하지 말고 연락을 달라고 말하죠.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스팸을 한 캔 땁니다. 랩 바나나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스팸 또한 정상적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뚜껑을 여는데 진득한 액체가 묻어 있었으며 겉에 털 같은 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온 내용물 또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러셀은 오늘 밤 이것을 현관문 앞에 내놓을 계획이라며 랩 바나나가 가까이 있을 경우 이 냄새를 맡고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다행히 다음 영상에서 랩 바나나가 발견이 되었다는 말을 전합니다. 하지만 랩 바나나는 심각한 탈수 상태였고 그런 랩 바나나를 회복시키기 위해 수분을 공급하고 특별한 껍질로 감싸주었다고 말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바나나의 껍질이 일반 바나나 껍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러셀은 향후 24시간이 중요하며 완전히 회복이 가능한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이탈리아식 만두인 라비올리가 등장합니다. 러셀의 실험실에는 움직이는 음식이 바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러셀이 말하기 라비올리는 움직이고 탐험하는 것을 좋아하며 촬영하는 시간 동안 접시에 올려두기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소스가 그들을 진정시키는 것 같다고 하죠. 이 모습들은 어렸을 적 극장에서 해리포터 마법사의 돌을 보며 인상 깊었던 초콜릿 개구리를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움직이는 음식이란 무언가 이질적이며 꺼림칙한데도 이상하게 흥미로운 느낌을 자아내게 되는데 너셀의 영상이 그런 부분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너셀은 인류를 위해 음식을 실험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단어들을 많이 썼는데 아직까진 이것들을 만든 목적이 불분명했죠. 영상에선 햄버거 패티도 나오고 익은 계란도 나옵니다. 이 음식들 또한 랩 바나나와 마찬가지로 움직이고 있었죠. 그리고 다시 소스가 없는 라비올리가 나오며 라비올리의 무리는 울롯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소스를 먹지 않아도 1시간 이상 생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새로 등장한 라비올리나 다른 음식들보단 랩 바나나를 보고 싶어 했죠. 몸 상태가 안 좋은 이유로 회복은 잘 되었는지 지금은 무얼 하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랩 바나나에 대한 관심이 커서인지 러셀은 곧바로 랩 바나나의 소식을 전하죠. 러셀은 랩 바나나는 많은 건강의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말하며 랩 바나나가 계속 살아남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를 웃게 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랩 바나나는 여전히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으며 그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사람들에게 부탁하죠. 그리고 러셀은 랩 바나나가 아프니 랩 바나나가 도망간 그때가 떠오른다고 말합니다. 피부가 없는 상태로 숨쉬고 기어다니는 바나나에게 세상은 너무나도 위험한 곳인 것 같다고 말이죠.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징그러울 수도 있는 랩 바나나에 팬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팬들은 랩 바나나가 무사히 건강을 회복하길 바랬죠. 우리는 랩 바나나를 좋아하고 랩 바나나를 살려달라는 댓글이 베스트 댓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 우리가 누구냐 라는 대댓글이 달리는데 그 아래로 그게 바로 나라는 댓글들이 줄지어 달리죠. 조작 여부는 크게 중요치 않았습니다. 그저 랩 바나나가 흥미로울 뿐이고 이후 진행이 궁금할 뿐인 것이죠. 그러나 시청자들의 바람대로 랩 바나나의 영상이 바로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랩 바나나의 회복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듯 다른 개체의 영상이 몇 개 올라오는데 땅콩 속에 무언가가 꿈틀대는 영상, 햄버거 패티 속에서 나온 무언가, 고추인지 피망인지 그 속에서도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었죠. 이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러셀은 음식을 먹으며 속을 잘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랩 바나나 또한 속에 저런 게 들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했지만 후에 랩 바나나의 건강이 안 좋아지며 심장 인공판막 수술을 했다는 영상을 보자면 랩 바나나는 속에 다른 생명체가 들어있는 것이 아닌 장기들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었죠. 이 영상들에 나오는 생명체들의 움직임은 마치 전에 올렸던 호문클러스를 만들고 사망해버린 코니의 영상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코니의 실험이 근간이 된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비슷한 구석이 있었죠. 러셀의 실험은 계속되었습니다. 닭날개, 닭껍질, 랩, 감자 등이 등장하며 러셀은 자신의 성과를 시청자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랩 바나나의 소식이 업데이트됩니다. 이 영상에서 랩 바나나가 또 한 번 탈출을 했다고 말하죠. 러셀은 수색팀과 추적견을 이용해 바나나를 발견했고 다행히 안전하고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이 영상으로 알 수 있는 건 랩 바나나는 탈출을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움직여야 한다는 본능 같은 것일 수도 있겠으나 사람들은 랩 바나나가 자유를 원하는
것 같아 보였죠.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른 뒤 아기 바나나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랩 바나나의 개체수가 늘어난 것이었죠. 바나나의 개체수가 늘자 특이한 점이 포착됩니다. 랩 바나나들이 모이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둘이 붙어 머리인지 꼬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앞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언가 상호작용을 하는 것처럼 보였죠. 러셀은 이런 행동은 의사소통이나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의 형태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러셀 또한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확답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보면서 계속 의문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실험들을 대체 왜 하냐는 것이죠. 바나나랑 음식이 움직이는 게 인류에게 어떤 도움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문점이 생기자 러셀은 몇 가지의 영상을 올리며 사람들의 의문을 풀어주게 됩니다. 어떤 벌레 같은 것 입에서 무언가를 채취하는데 그것이 꿀이라고 말하죠. 꿀벌이 사라진다면 자신들이 꿀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실은 전 세계의 배꼽 보풀하기의 80%를 공급하고 있다고 하죠. 배꼽에 낀 보풀하기를 어디다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즉 이런 점들로 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다시 랩 바나나가 영상에 등장합니다. 랩 바나나는 주기적으로 피부에 낀 오래된 껍질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고 하며 바나나의 개체수가 늘어서인지 러셀은 본격적으로 랩 바나나에게 실험을 하기 시작하죠. 다음 영상에서 랩 바나나에게 어떤 실험을 한 건지 근육 비슷한 것과 뿌리들이 자라나 있었습니다. 러셀은 언젠가 랩 바나나가 우리 사이를 걸어다니진 않을까 라고 말을 한 것을 보아 랩 바나나에게 다리를 만드는 실험 같았죠. 랩 바나나에게 몰입된 사람들은 실험을 한 개체는 성체가 아닌 아기 랩 바나나이며 분명 고통받고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아기 랩 바나나가 태어나고 랩 바나나 한 송이가 모두 부화하며 랩 바나나의 개체수가 또다시 증가하게 되죠. 증가한 바나나의 개체수에 실험은 계속되었고 점점 나아가 혼종을 더한 개체가 생겨납니다. 랩 바나나의 DNA를 이용해 랩 바나나와 귤과의 하이브리드가 탄생한 것이었죠. 러셀은 이 테스트는 잘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수분을 유지해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처음부터 등장한 랩 바나나는 건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랩 바나나에게 모자도 씌워주며 같이 크리스마스를 즐기는데 영상에 등장한 모자 또한 일반적인 모자는 아닌 것 같았죠. 그리고 러셀은 2023년이 되어 랩 바나나에게 포인팅 장치를 착용시켜 지능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영상에서 러셀이 B를 가리키자 바나나가 신기하게 홈트대며 B를 가리킵니다. 랩 바나나에게 모방 능력이 있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러셀은 몇 가지 글자를 더 테스트해봅니다. 그럴 때마다 바나나는 기가 막히게 러셀이 지목한 알파벳을 지목했죠. 그리고 이어진 실험은 컵 속에 있는 물체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러셀은 바나나의 단기 기억력을 테스트해보는 것이라고 하죠. 전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이와 같은 놀이를 강아지와 하곤 합니다. 이 컵 속의 물체를 찾는 건 단기 기억력뿐만이 아니라 물체가 들어있는 컵을 찾는다 라는 것을 먼저 이해시켜야 하는 사전 훈련이 필요합니다. 보통 단순 반복으로 시작하며 물체가 들어있는 컵을 터치하거나 코로 밀면 간식과 칭찬을 해주고 빈 컵을 터치하면 아무 반응을 하지 않고 재시작하는 형식으로 물체가 들어있는 컵을 찾으면 간식이 나온다는 점을 이용해 이 놀이의 룰을 강아지에게 이해시키는 것이죠. 이런 방식은 인간 또한 언어가 달라 말이 통하지 않아도 단번에 룰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지능이 높은 생명체일수록 이해를 하는데 빠른 속도를 보입니다. 즉 이 실험은 단순하게 기억력을 테스트하는 게 아닌 이해력을 테스트해야 했던 실험인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실험에서 바나나는 틀린 선택을 합니다. 물체가 들어있지 않은 컵을 선택한 것이죠. 여기서 만약 이 바나나에게 사전 훈련으로 물체가 들어있는 컵을 찾아야 한다 라는 룰을 이해시키지 않고 이 실험을 진행했다면 그런 룰을 모르는 상황에도 선택이라는 걸 한 점으로 보아 바나나의 지능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룰도 이해시켜주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을 따라한 전의 실험을 통한 학습으로 컵 또한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도출해낸 것이니까 말이죠. 즉 이 테스트는 랩 바나나의 지능 수준을 판별하기 어려운 테스트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가설을 하나 세워볼 수가 있죠. 랩 바나나의 지능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랩 바나나가 지능이 높다면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었죠. 지금까지 랩 바나나는 지속적으로 탈출을 시도했고 다루지는 않았지만 후에 태어난 아기 랩 바나나 또한 탈출을 시도합니다. 앞에 이러한 점이 랩 바나나의 탈출 배경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지능 수준이 생각보다 더 매우 높다면 초기부터 있었던 랩 바나나는 많은 것을 학습했을 것이고 실험체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간단한 테스트 정도는 통과해주어 자신의 쓸모를 입증하고 그 와중 뛰어남을 숨기기 위해 마지막 테스트는 일부러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랩 바나나는 점점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며 이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었죠. 다만 아쉬운 건 러셀의 영상에는 큰 스토리라인은 아직은 보이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며 기괴한 실험들을 하나하나 소개해주는 영상이 줄을 이루고 있고 랩 바나나의 이야기가 나온 부분은 아직까진 이 정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이야기 또한 아직 결말이 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추후 러셀의 이야기를 더 다룰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혐오스럽거나 랩 바나나에서 벗어난 내용은 다루지 않았으니 기괴한 것을 좋아한다면 채널에 방문하여 다른 음식들의 특성을 알아보며 이후의 내용들을 보는 것도 재밌을 것입니다. 전부터 마술인 척하며 마법을 부리면서 머글들을 속여 신기해하는 모습을 즐기는 마법사들이 종종 보이는데 기괴한 실험 영상인 척하며 그쪽에 있는 음식들을 가져와 올리고 있는 너셀의 영상을 보자니 마법계는 긴장을 좀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머글들이 언제까지 속아주진 않을 거니까 말이죠.